안녕하세요. 10월 26일 월요일 드디어 장이 끝나고 정말 어려운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토마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 종목을 선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최근 흐름 중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HMM이 있잖아요. 바로 해운사가 V자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유럽 항로에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해운사 V자 반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뉴스 이슈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최근 글로벌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시 코로나 감염이 재확산되면서요. 여기에 또 추가로 미국이 추가 금리 부양 대책이 미미하게 나올 것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가의 흐름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한 이슈가 큰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자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에 대비해서 미리 기관은 선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따라 코스닥 지수가 크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되어 코로나 이슈를 받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주식장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코로나 관련주 오늘 마지막에 다시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최근에 5G 관련해서 2차전지 주까지 다 무너지면서 2차전지 장비주가 전체적인 3개월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수산 관련주라든지 온실가스 관련주마저 오늘 주저앉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 중에서는요, 아남전자라든지 삼부토건, 옴니시스템 정도가 주목을 받았다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도 가상화폐 테마와 정치 테마주가 많이 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요. 끝내 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더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오늘 역시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빅히트, 삼성물산,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셀트리온, HMM, 안한전자, 삼부토건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종목은 최근 해운의 흐름이 좋아진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역시 1등으로 앞서가고 있는 구현대상선 HMM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하락폭이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3일간 최고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께서는 대부분 물려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유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식을 손절하고 새로운 테마로 갈아타셔야 된다고 보이실 경우에는 미 대선 전까지는 현금 보유하는 전략으로 다 주식을 빼시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다시 800포인트를 회복해서 안전함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굳이 투자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 가능 분야는요, 바로 HMM과 같은 해운 쪽과 GS건설과 같은 건설 쪽, 그리고 이치한부를 대표로 하는 화장품 관련된 주식과 삼성 SDS 관련된 디지털 뉴딜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2개월 전부터요, 5G 주식들이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1개월 전에부터 2차전지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한 2, 3일 전을 기점으로 바이오주가 가라앉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이 있었지만 수산물 테마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마스크 관련된 테마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치 테마는 삼부토건 쪽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스로텍 같은 경우는 오늘 떨어졌지만 역시 코로나 테마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이죠. 바로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 별세 관련 이슈로 인하여 삼성 관련 주식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 배당이 늘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호텔신라,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삼성 SDS 관련된 주식들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돋보인 HMM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보시면요. 바로 컨선 운임이 8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고 하고요. 대부분 글로벌 해운사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불황에 대비해서 운항 선박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동량만큼은 예상만큼 줄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컨테이너를 실을 선박이 부족해지면서 운임이 치솟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 급등으로 한때 생사의 기로에 섰던 HMM이죠. HMM 같은 경우에 3분기에는 3,5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오히려 흑자를 내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컨테이너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서 바로 미국 유럽 항로는 부르는 게 값이다 할 정도로 매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운업계에 대한 큰 좋은 밑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1개월 전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가장 최고치에 다다르면서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하여 오늘 기관이 현대 미포조선을 담는 것을 볼 때 다시 해운업계에서 조선업계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삼성 관련 주식들을 대부분 다 외국인이 담고 있고 현대백화점과 현대차, 현대모비스 관련 쪽, 대한항공 쪽 이렇게 컨택트주와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주식장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들은요. 금호석유와 대한유화를 들 수 있겠고요. GS건설과 대림산업도 꾸준히 담아가는 건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 SDS를 굉장히 많이 오늘 매수한 만큼요. 앞으로 삼성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시다시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서 대표 종목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좀 KB금융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요, 기관은 가장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되고 있는 서울 반도체를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코나이를 계속 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가스터디 교육 관련하여 교육 관련된 이슈 좋아지고 있고, 역시 매일 담고 있는 우수 AMS도 말씀드리고 있죠. 옴니 시스템 외국인들이 관심을 담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 떨어질 때마다 다시 매수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에 지친 개인들도 다시 매도를 하면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은 싼 가격에 많이 담고 있지만 주식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요. 코로나19 신규 확진 학생이 4월새 30명이 늘어나면서 전국 38개교 등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발레 학원에서도 나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요. 최근에 한국무역협회는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랍에미리트와 헬스케어 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K 방역에 대한 기업들의 중동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역시 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도 상위 1%의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픽하고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현대글로비스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역시 삼성그룹 문제가 일어난 만큼 다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엮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오늘은 먼저 삼성물산 쪽으로 관심이 가져지고 있고 삼성전기도 보이고 있네요. 아무래도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 호텔신라 관련돼서 엮여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위 1%는요, 우리 기술투자와 KCT 관련 이런 화폐 개혁 관련된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매수와 매도가 겹치는 종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사고팔고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LG화학 같이 좀 무거운 주식들에게 많이 접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마스크도 안 쓰고 헬로윈 파티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사전투표 6천만 명이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경합주 지지율이 초박빙이다. 바이든이 근소한 차로 앞서간다. 역전은 안 당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사전투표에 먼저 참가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아직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정말 승부가 궁금해지는데요. 백악관에서 코로나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바이든은 패배의 백기를 흔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코로나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늦어지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힐러리 같은 경우는 역전을 당했을 때 좀 호감도가 좋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바이든 후보의 그 순호감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호감도 측면에서 봤을 때 쉽게 역전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CNN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플로리다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는요,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조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바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삼성과 전현직 사장단을 시작으로 정부의 장관, 여야 지도부가 다녀가는 모습이고요.
재계에서는 정유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박영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용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 등 다양한 분들이 다녀가시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중국 대사와 미국 대사, 글로벌 쪽에서도 많이 조문을 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에 큰 별이 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요. 이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 우선주가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중 상한가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삼성물산이 아무래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실상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과 여러 투자자들이 삼성물산 쪽으로 관심이 몰리면서 삼성물산 주식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17.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을 비롯하여 5.55%의 그 이서연 삼성복지단 이사장과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나머지 고 이회장 지분 2.88%를 포함해서요. 삼성의 일가 소유의 삼성물산 지분이 33.4%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든 간에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식이 크게 상승했고요. 이와 관련하여 또 이득을 볼 주식으로는 삼성생명과 삼성 SDS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삼성생명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고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이 20.76%라 삼성생명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화도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배당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고 이 회장님의 그 유산은 주식만 따져도 18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만 1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배당 확대, 변경 등이 많이 예상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디지털 뉴딜 관련하여 삼성 SDS 소개했었는데요. 오히려 이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녀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매각하여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 SDS 주가가 더 올려서 팔리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그룹 지배 구조도인데요. 아무래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가장 큰 변경이 일어날 것 같고 가장 상위의 카테고리에 있는 삼성생명 역시 큰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 만큼에 이번 상속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님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그룹이 사세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삼성물산 등에 대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추가로 높일 필요성이 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관련된 반대 의견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 SDS 또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처분하여 아마 상속세를 마련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관심을 한번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이 그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요. 나머지는 다 호텔신라에 있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님에게 맡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호텔신라 삼성물산 패션 부분으로 계열 분리를 할 것이다. 계열 분리 가능성에 따라서 호텔신라가 오늘 우선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아직 호텔신라는 크게 상승을 안 한 편이기 때문에 우선주 말고 호텔신라를 잡으시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신다면 그 이후에 계열 분리가 본격적으로 전망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습이 좋게 나왔는데요. 기아차 3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이 16.3조 원으로 8.2% 증가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세타2 엔진 결함에 따라서 그런 관련된 충당금이 너무 높아서 적자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대부분의 관측이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수준으로 선방을 기록하면서 매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8.2%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 판매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요. 고마진 차량, 고가의 자동차들이 많이 판매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판매 비중과 매출이 늘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고수익의 신차종 및 특히 RV 판매 비중이 늘었다. 이쪽에서 신차 판매 호조로 인한 국내, 미국, 유럽 선진 시장에서의 판매 회복이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 시장 등 성공적인 진출을 할 경우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기업 체질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3분기 실적 공시가 나오면서 기아차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이요. 해외 철도 산업 생산 본격화로 3분기 흑자 전환하였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K2 전차 양산으로 손익구조를 개선하였고 매출액이 전년비 5.6% 오르면서 하반기도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3분기 영업이익이 총 311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고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 3개가 발표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JW홀딩스는요, 중국 제약사의 종합영양수액제를 기술 수출하게 됐다. 44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계약은요, 반환 조건이 없는 선 계약금만 56억 원과 개발 허가 및 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38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순차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JW홀딩스가요, 중국 러신 제약그룹인 자회사인 산동 러신 제약그룹과 기술 수출 및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JW홀딩스가 그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 고부가 가치 종합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쪽으로 글로벌 기술 수출을 더 넓혀나가겠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 이슈인데요. 바로 우리은행 임원 5분이 오늘 코로나 줄줄이 확진되면서 그 모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임원 한 명이 등록해서 다른 수강생과 접촉을 하게 됐고, 여기에 저녁을 먹으면서 다 같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런 쪽으로 코로나가 또 발생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119명 중엔 요양병원과 발레학원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은요, 미국에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진단기기 전문업체와 함께 개발한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샘피뉴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지난 8월부터 미국 내 샘피뉴트를 판매 시작했고요. 이번 FDA 승인을 계기로 현지 전문 도매상을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진단키트 공급을 할 예정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부 쪽에서 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그런 환경단체라든지 다른 쪽의 입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교부를 질타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외교부 쪽에서는 국제사회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그런 시민단체에서는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부는 또 국제사회에서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쪽 부분에 계속 이슈가 떠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물 관련주에 대한 이슈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 산타클로스를 구경할 수 없게 됐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그 뉴욕 매장에서 그 메이시스 플라자 앞에서 산타클로스 행사를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못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159년의 전통이 깨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 성탄절 영화인 34번가의 기적이 배경이 된 곳으로 미국에서 산타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매년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그 예산을 치르려던 코로나19 정책 홍보 행사를 일부 중단하게 되면서 이 산타에 대한 관련된 모든 행사가 취소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가수들이 최근에 5년 사이에 크게 많이 늘어나면서 가수 지망생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연예인들의 수입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1인당 소득은 가수, 배우, 모델 순으로 집계가 됐다고 밝히고 있고요. 물론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인당 평균 소득을 굳이 나누자면 6,428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연예계 쪽에서도요, 상위 1%의 가수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평균 34억 원으로 전체 가수 업종 소득의 53%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런 쪽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엔터업계 쪽이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이죠. 바로 CJ, ENM이 지난해 시청률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면서 콘텐츠 쪽의 절대 강자인데 SKT와 LG유플러스의 그런 구애를 떨궈내고 결국 네이버와 손을 잡아서 콘텐츠 혈맹을 성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를 핵심 키로 가지고 있는 CJ ENM이 가장 큰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동남아 진출에 성공한 공연 플랫폼인 네이버 V라이브라든지 SNS 라인과 외자 유치 중의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티빙, 이런 시너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같이 네이버와 함께 이제 손을 잡아서 이 시너지를 모색하면서 콘텐츠 강자가 되겠다, 이런 쪽으로 CJ는 결국 네이버의 손을 잡았네요. 시장에서는 콘텐츠 분야에서 SK텔레콤과 지상파와 카카오 연합군이 구성이 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CJ와 JTBC, 네이버 연합군이 새로 출범해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CJ 대한통운과 CJ ENM의 3대 주주, 스튜디오 드래곤의 2대 주주가 된 네이버로 이렇게 서로 지분을 교환하는 모습입니다. 투머치팍의 오늘의 리포트는요,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도 전기차, 핵심 부품사로 자리매김하는 세종공업과 핵심 이익 증가와 비용 안정이 호조세가 지속된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세 가지 종목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세종공업은요, 자동차 배기 관련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이 자동차 관련하여 주가가 조금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미래의 뷰를 밝게 보고 자동차 관련한 주식들의 많은 레포트들이 쏟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사가 될 세종공업에 대한 강력한 뷰를 얘기하고 있고요. 머플러, 컨버터 등 자동차 배기 시스템 국내 1위 업체로서 아센텍을 인수하고 세종 EV를 설립하면서 매출 구조도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2020년 수소차 부품 매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금속 분리판의 공급이 시작되었다. 특히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내연기관차 90%, 전장 부품 9.4%인데요. 수소차 한 대당 필요한 금속 분리판 소요 금액만 기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이 점차 동사에 상당한 실적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는 금속 분리판 관련해서 수소차에 대한 많은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거에 따라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세가 지속된다는 하나금융지주가 바로 은행 대손 비용이 감소하면서 비은행의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고수익성이 지속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이 증권이랑 카드, 이런 비은행 등의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띄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2분기 대비 10% 증가하고 대손 비용과 판관비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서 분기 ROE 10% 이상의 고수익성을 시현하였다. 안정적인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추가적인 충당금 인식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경상적 대손 부담은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를 감안해도 연간 순이익이 2020년에 2.5조 원을 상회할 전망으로 목표 주가가 11% 상향하는 그런 매수 의견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최근 4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예상 수익성 대비 너무 저평가되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또한 6%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배당 매력 또한 겸비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안정적인 실적 호조세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했다 현대글로비스인데요. 3분기는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의 수준을 부합하는 그런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하였고요. 특히 4분기부터 뚜렷한 이익 개선세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해운이나 유통 부분 쪽에서 회복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 기아를 포함한 그런 OEM들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부품 재고 소진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4분기부터 특히 큰 폭의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물류, 해운, 유통 쪽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현대글로비스 목표 주가 22만 원의 상향 의견 나왔고요. 전체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그런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1년도 전망이 좋을 것 예상되니까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많은 투자 관심 포인트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느낌이 온다 급등 종목은요, 한국테크놀로지와 KCT 가져와 봤고요. KC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턴하는 자리에 있다 보일 수 있겠고 계속 가상화폐, 화폐 개혁 관련해서 엮이고 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호 관련된 그런 이슈로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 관심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다툼이라든지 이런 소송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식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까지 토마치팍이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드렸고요. 해운 조선 쪽 업계의 좋은 뷰를 봐주시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여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가장 좋고 충분히 시장 장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반도체 쪽이 너무 큰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자동차와 IT 쪽에서 핵심주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코로나 이슈가 계속되는 만큼 의식주 관련된 그런 기본 컨택트주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겨울 호빵 관련해서 SPC 3립도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